이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면 예전에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에서는 이 제어판에서 거의 모든 설정이나 아니면 시스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윈도우 7 다음 윈도우 8에서는 그 좀 뭔가 윈도우즈의 설정 창이 새로 생겼죠. 이 제어판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설정 창이 하나 생겨서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즈 설정이라는 이런 그 전문적인 설정 창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8도 이거랑 비슷한 설정 창이 있긴 한데 제어판하고 좀 항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판에서도 설정하고 윈도우즈 설정에서도 설정하고 이렇게 좀 여러 군데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제어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제어판에서 되는 기능은 윈도우 설정에서 안 되거나 아니면 윈도우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제어판에서 설정을 할 수 없거나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 사용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을 보통 윈도우즈 설정으로 많이 가져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제어판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설정이나 그런 내용들만 남겨놓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부터 윈도우 설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윈도우즈 설정은 그 이제 윈도우즈 10이 그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태블릿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뭐 터치 할 수 있는 작업, 터치 작업에도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좀 모바일을 겨냥한 운영 체제죠. 화면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제어판은 좀 조그만 글자나 아이콘이나 조그만 아이콘과 글자 이렇게 나눠 만들어져 있지만 윈도우즈 설정, 이 윈도우즈 10의 기본 설정은 큰 아이콘과 간략한 글자들로 인해서 시인성이 좋게 만들어 놓고 검색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건 뭐 제어판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은 한동안 이 윈도우즈 설정에 대한 항목 안내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윈도우를 사용하면은 윈도우즈 설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지 조금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이 휴대폰 전화 기능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었죠. 전화 기능의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항목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시스템 항목. 시스템은 컴퓨터의 뭐 하드웨어 장치나 아니면은 뭐 설정 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의 사양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겠죠. 첫 번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지금 모니터 설정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1번, 2번 모니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인식이 돼서 표시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구성해 놓고 있는 모니터가 두 개의 모니터라서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식별 버튼을 누르면 화면 왼쪽 밑에 보면은 숫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용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는 1번 모니터는 지금 숫자가 1이라고 표시가 되고 지금 이 송출하기 위한 이 오른쪽 모니터에는 지금 2번이 표시가 되고 있죠. 1번 모니터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1번을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고 밑에 설정 항목들을 바꾸면 1번 모니터, 왼쪽 모니터에 대한 설정이 변경이 되고 2번 모니터를 눌러서 하이라이트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해상도나 배율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설정하면은 2번 모니터의 설정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번을 눌렀을 때는 밝힘이 색이 지금 그 활성화가 되고 2번을 눌렀을 때는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1번은 지금 제 노트북 모니터예요. 노트북 모니터라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밝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은 일반 컴퓨터의 모니터라서 그냥 그 모니터 디스플레이만 되는 모니터죠.
이거는 그 밝기 설정을 여기 모니터 앞에 있는 패널, 모니터 앞에 있는 버튼으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 야간 모드 한번 눌러볼까요? 야간 모드로 하니까 화면이 굉장히 노래졌어요. 이거 블루라이트 필터 같네요. 야간 모드 설정에 있어서 시간대별로 설정할 수 있네요. 아, 밤의 색온도. 색온도를 블루라이트 필터 하면은 색깔이 좀 빨갛게 바뀌죠.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중간 정도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할 수 있게 해놨네요. 그런데 저는 이 야간 모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야간 모드는 끄고 좀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즈 HD 컬러, HDR 및 WCG 비디오 게임 및 앱에서 보다 밝고 생생한 화질을 감상하세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윈도우즈 HD 컬러 설정, 디스플레이 1번은 노트북 모니터고 2번 LG 모니터거든요. 여기서 HDR, WCG, 배터리 옵션 윈도우 10에서 HD 컬러를 사용하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TV 또는 PC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WCG가 와이드 컬러 가뭇 이 뭐죠? 를 지원하는 윈도우 10 PC에 연결하세요.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 디스플레이와 비교해 더 밝고 생생하며 자세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색 컬러 모니터 색온도 설정 같은 건가 보네요. 디스플레이 사진이 어둡게 표시됨. 색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음. 예, 이거는 그 출력해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출력해주는 컬러 설정인 것 같아요. 아래 미리 보기 비디오는 현재 비디오 설정으로 어떤 비디오가 표시될지 보여줍니다. 재생 한번 해보죠. 글쎄 모르겠네. 근데 지금 HDR 비디오 스트림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 봐서는 모니터에서 HDR 비디오 스트림, HDR 게임 및 앱 실행, WCG 앱 사용 이걸 지원을 해줘야 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그 노트북용에는 이게 표시가 되네요. 비디오 스트리밍. 이 디스플레이는 사용 가능한 경우 HDR 비디오 스트리밍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HDR 비디오를 전체 화면으로 재생합니다. 겸, 금, 겸. 이거 좀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죠. 지금 태양 부분이 지금 끈 상태에서는 좀 하늘이 좀 회색으로 보이는데 현 상태에선 파란 하늘이 나오네요. 오, 선명하게 나온다. 뭐 배터리를 많이 먹나? 배터리 전원에서 윈도우즈 컬러 콘텐츠를 실행할 때 아무래도 이 HDR 기능이 배터리를 조금 더 소모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노트북이니까 꺼놓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 한번 내용을 볼까요? 배열 및 레이아웃,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여기 100% 권장이 있는데 여기 크기 변경은 보통 그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1920-1080 모니터예요. 그래서 권장 그 1920-1080의 해상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1920-1080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인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시죠. 스마트폰을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24인치예요. 24인치인데 1920-1080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 스마트폰들은 5인치나 6인치인데 1920-1080이나 그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같은 화면을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조금 더 그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굉장히 글자가 조그맣게 보인다는 거죠. 24인치가 6인치가 됐으니까
그것에 맞게 글자들도 더 조그매졌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해상도는 변경이 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는 글자하고 이미지하고 이런 것들만 좀 확대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급 배율 설정. 고급 배율 설정은 글자의 이제 선명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능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가 1920, 1080 해상도를 사용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러면은 글자하고 이미지하고 텍스트 및 앱 말고도 그냥 전체적으로 좀 화면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제 해상도를 낮춰보는 거죠. 1600에 900이나 뭐 1440, 1080, 1430에 1440에 900? 900은 아닐 텐데 16대 9. 여기 16대 9가 없네요. 1400에 1050 이거는 아니죠. 1280에 720 이게 16대 9 해상도죠. 이런 식으로 화면의 가로하고 세로 그 크기를 비교해서 가로하고 세로 크기를 좀 비율로 해서 더 작은 해상도로 내려가 가지고 화면의 전체적인 크기를 좀 크게 보고 싶다. 이럴 때는 해상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상도를 설정하면은 두 가지 이득이 있죠.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 화면이 커지게 보이는 것, 내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크게 볼 수 있는 것들, 그게 좀 한 가지 이득이고, 두 번째는 해상도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같은 그 시스템상에서 좀 속도가 좀 이득이 생깁니다. 그 단순히 얘기해서 게임을 할 때 고배율 해상도 1920, 1080보다는 1600에 900으로 했을 때 그 초당 프레임 수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화면에 그만큼 표시해 줘야 될 점의 수가 작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연산이 더 줄어들고, 그래픽 연산이 줄어들면 그것을 이제 프레임이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도록 그 받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해상도일수록 그 좀 더 초당 프레임 수가 더 잘 나온다. 그래서 그 게임할 때 요새 4K, 어떻게 보면 8K 그 모니터나 그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고해상도라고 치면 4K 정도 하면 고해상도예요. 그런데 아무도 게임을 할 때 4K로 놓고 게임을 하는 경우는 없죠. 4K 해상도로 놓고 게임을 할 때 아무리 1080 Ti나 2080 Ti를 설정해 놓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100프레임, 144프레임 나올 수가 없어요. 4K 해상도일 경우에는 1920, 1080이 그 HD 해상도죠. 1K라고 보면은 4K는 1920, 1080, 1920, 1080이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산이 4배 이상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픽 카드가. 그런데 아직 그 정도로 이제 화면을 표시하면서 뭐 144Hz, 초당 144프레임을 연산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나와 있지가 않아서 FPS 게임을 할 때는 해상도를 좀 타협을 봐서 1920, 1080으로 하는 것도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1600에 900이나 그 밑에 해상도로 낮춰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사양을 높게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양을 높아서 해상도를 높게 게임을 하면 참 좋긴 하죠. 눈도 시원하고 보이는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시스템에 그만큼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뭐 그만큼 고해상도 게임들은 그만큼 전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뭐 굳이 1920, 1080이나 2K나 4K 해상도를 굳이 뭐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방향을 가로나 세로로 변경을 할 수 있죠. 그 세로로 변경하는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를 그 스위블이라고 하나요? 디스플레이를 옆으로 돌리는 기능이 있는 모니터
암이 있어요. 모니터 스위블이라고 했었나? 피벗? 모니터 그 스탠드의 기능 중에 틸트는 그 각도 위나 아래로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이고, 고개를 들고 내리기. 피벗 기능이네요. 피벗 기능은 고개를 그 꺾는 거죠. 90도로 꺾는 기능이고, 스위블은 좌우로 돌려지는 기능이네요. 바닥에 스탠드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좌우로 돌아가는 기능이 스위블이고, 엘리베이션이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건데, 보통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인터넷 그 사이트나 이런 데는 보통 길게 나오죠. 지금 네이버를 좀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화면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더 있죠. 좀 세로로 길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그 인터넷 사이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보고자. 여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은 좀 빈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 공간을 이렇게 놔두기보다는 세로로 길게 놓고 사이트를 좀 길게 한눈에 보고자 모니터를 세로로 피봇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피봇이 되는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피봇이 되는 스탠드는 보통은 엘리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할 때는 밑으로 좀 내려놨다가 세로로 돌릴 때는 이 길이가 있으니까 위로 쭉 올려서 세로로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봇이 되는 경우는 보통은 엘리베이션이 되고 스위블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이제 이 가로 세로 변경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모니터별로. 이번 모니터를 세로로 하면은 세로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디스플레이 항목은 지금 제가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를 1번에만 지금 화면이 나오게 할 것인가, 1번에만 화면이 나오게 할 것인가, 2번에만 화면이 나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가로로 연결된 것처럼 좀 길게 놓여진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이 설정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3D 디스플레이 모드는 한번 눌러봤는데 뭐가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3D 디스플레이 모드 한번 찾아볼까요? 3D 모니터가 아니라면 끄는 것이 좋습니다. 3D 모니터가 아닌데도 켜두시면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3D 모니터인데 3D 디스플레이 모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3D 모드 이거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변경이 되나? 빨간색, 파란색. 예전에는 3D 영상을 볼 때 빨간색, 파란색으로 화면이 나눠지고 그거를 빠- 안경 왼쪽에 빨간색 셀로판지 붙이고 오른쪽에 파란색 셀로판지 붙여서 3D 영상을 봤었죠. 그거일 텐데 일단 지금 저는 3D 디스플레이 모드를 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진 않네요. 디스플레이에서 3D 디스플레이 모드까지 확인해봤고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설정 사항이 아니라 기본 사항들이 표시가 되네요. 새로 고친 빈도는 요새 게임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144Hz 그 내용이죠. 1초에 59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59프레임으로. 화면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얘가 1초에 59번씩 뿌려주면서 움직이는 걸 표시해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속성하면은 이런 디스플레이 어댑터의 속성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2번 어댑터 속성 보면은 같네요. 어차피 지금
이 모니터 두 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모니터를 출력해 주는 거는 인텔의 HD 그래픽스 530 이 어댑터, 이 그래픽 카드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설정을 눌러 보니까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픽 설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픽 성능 기본 설정 항목이 나옵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픽 성능 기본 설정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을 통해 더 나은 앱 성능을 제공하거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앱을 시작할 때까지 선택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 앱과 유니버셜 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유니버셜 앱은 지금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윈도우즈 기본 앱 중에 좀 뭔가 좀 그래픽 성능을 좀 고성능으로 사용하고 싶은 앱이 있다면 이거 선택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여기서 옵션상에 기본값으로 사용할 건지 절전 모드로 사용할 건지 고성능 모드로 사용할 건지 설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네요. 그런데 이게 그 엔비디아 제어판이라는 항목에서 설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노트북에서 인텔 기본 그래픽 카드하고 추가로 설치된 지포스 그래픽 카드하고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옵티머스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절전이 가능한 인텔 그래픽 카드로 표시를 해주다가 그 성능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나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이 지포스 그래픽 카드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그 그래픽 카드를 스위치해서 동작하는 기능인데, 지금 오버워치를 사용할 때,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할 때 고성능으로 사용할 건지 절전 기능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거를 설정하는 내용이 여기 그 그래픽 기본 설정에도 있지만 이 엔비디아 제어판이라는 그 보통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해서 나오는 엔비디아 제어판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을 선택해서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 지금 저는 그 페이크 앱이 이제 그래픽 카드 기능을 사용해서 동작 하나 테스트를 해보려고 페이크 앱을 고성능 엔비디아 프로세서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오버워치도 엔비디아 GPU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정하는 것 외에 이 그래픽 설정에도 이 내용이 있었네요. 고성능으로 동작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그래픽 설정에, 이 내용은 몰랐었는데 알게 됐네요. 디스플레이 설정. 오늘 홈의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설정을 좀 확인해 드려 봤는데, 이 디스플레이 설정을 요새는 게임 안에 들어가면 게임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하거나 할 때는 꼭 이 화면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조절해서 해상도나 아니면 가로, 세로, 아니면 확장이나 복제나 1회만 표시, 2회만 표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은 적어도 다중 디스플레이,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디스플레이 항목까지만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